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25일 날 위정교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이번에도 이제 징역형 이상이 실형이든 집행유예 놓으면요, 이재명은 이제 진짜 부관 참시거든요. 두 번 이게 죽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고될 때까지 위정교사와 관련해서 상세한 제가 3,000페이지 기록을 거의 다 이게 외울 정도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한번 다시 리마인드로, 또 저희 방송에 새로 구독자님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하기 때문에 항상 방송 그날까지 업데이트된 걸로, 옛날에 일부 다른 것도 있어도 또 오래된 거는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위정교사 25일 선고인데요. 김진성 씨는 왜 그때 어쩔 수 없이 왜 위정을 했고, 근데 왜 지금은 위정했다고 자백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 기록과 그 다음에 수사 상황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그래야만 이게 이재명이가 얼마나 확실한 유죄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김진성은 위정을 했고, 그 다음에 왜 지금은 자백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위정한 이유는요, 요거는 이제 김진성 씨 검찰 수사 기록에 잘 나옵니다. 검사가 물어요. 왜 피고인 위정을 했냐? 잘게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김진성 씨가 위정을 한 적이 없다 그래. 야, 이게 검사들도요, 처음부터 다 안 내밉니다. 모든 거 가진 걸 처음부터 까는 검사가 어디 있어? 특히 어미준이나 강백신처럼 프로들은요. 프로들은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진성 씨가 아무 증거가 없는 줄 알고, 나 위정한 적 없어요, 이래요. 근데 그때 녹취록을 내밉니다. 이 녹취록은 이제 백현동 압수수색 나갔을 때 완전히 대박으로 핸드폰이 옛날 거, 김진성 씨가 이제 오래된 핸드폰도 안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죠. 무한한 거. 이거를 가져와서 검찰은 이미 이거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요걸 딱 내미니까 어떻게 김진성 씨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위정을 두 번째 조사부터 위정했다, 이런 식으로 자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위정을 했느냐? 이렇게 김진성 씨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부담감이 있었다. 자기가 이제 백현동 김인섭 씨하고 지금은 깨졌잖아. 돈도 못 받고, 청산할 게 돈 못 받아서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이 김인섭이하고 그때는 사업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부탁하는데 끝까지 안 해주면 이게 사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불이익을. 그래서 이제 실제 부담감 때문에 첫째 위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옛날에 부탁할 때.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조금 이게 이재명하고 사이가 좀 좋을 때예요. 김병량 수행비서로 이제 성남에 들어왔지만, 김병량 시장님 이제 이후에 우여곡절 그때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김진성 씨도 여러 사업을 성남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적으로 만난 건 맞아요. 김병량이 수행비서고 이재명은 이제 김병량이 적이니까 처음에는 서로 이게 적으로 만나서 서로 공격하고 하다가, 원래 적과 적끼리는 또 친해질 수도 있는 거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하고 잘 서로 이게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김병량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부담이 없잖아요. 돌아가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하게 된 거예요. 친하게 되니까 이제 김진성 씨도 성남에서 계속 백현동부터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하고 관계가 아주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녹취록에 보면 이게 이재명하고 김진성 씨가 쭉 대화하는 거 보면 이게 사이가 나쁜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게 척은함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도지사까지 됐는데 내가 정은 안 해주면 날아갈 것 같단 말이야, 도지사가.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럴 건데 이렇게 고생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데 좀 척은함이 있었대. 동정심이 이재명한테. 그 녹취록에 보면 이게 그때는 사이가 그렇게 안 나빠요. 위정 부탁할 때는. 이재명이는 자꾸 이게 내가 이게 적의 수행비서인데 김병량은 이게 내하고 적인데 내가 위정을 부탁하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녹취록에 보면 이게 서로 이게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질문하고 이게 부탁하는 게 많은데 뭘 이게 적이야, 적. 그거는 김병량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지. 그 이후에는 이게 성남에서 사업하면서 상당히 아주 끈끈하다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게 정진상이하고 김용희가 딱 맡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아주 나쁜 사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말에 이재명을 좀 살려줘야 되겠다. 척은함이나 동정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큰 거는 또 사업상에 이재명이 이게 악감정 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부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 심리적 압박감이죠. 심리적 압박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위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조서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다 봐요.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관계. 이재명은 이제 애정이 교차하는 관계다. 사랑과 정오가 교차하는 관계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진술하고 있던데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는 이게 적으로 만났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다. 우호적인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정을 쭉 하는데요. 이게요 가장 황당무계한 게 실패한 위정 교사래. 야, 이게 제가 조서를 다 입수했습니다. 김진성 씨가 뭐라고 정언했느냐? 조서에 보면요.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김병량 측하고요. KBS 하고요. 어떠한 협의도 없었어요. 그때 최초로 PD하고 이재명이가 이제 검사 사칭으로 걸렸잖아요. 근데 KBS가 미쳤다고 최초로 구하려고 김병량 측하고 협의를 왜 합니까? KBS라는 공영방송이 누가 협의합니까? 그리고 김병량 시장도 굳이 KBS하고 협의해서 최초로를 치하시켜 주고 이재명에게 몰아가자 주범. 이런 협의 자체가 상상도 없었다는 거예요. 김진성 씨 말은. 이런 게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 맞잖아요. 상식에. 근데 질문지를 보면요. 뭐라고 이게 김진성 씨가 실제 뭐라고 근데 가서 정언하느냐. 그 신문조서에 다 나옵니다. 뭐라고 이게 정언했냐. 이렇게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가 물으면 예 이랍니다. 거기 저 질문을 이게 이렇게 물어. 변호사가 신재현인가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LKB의 여자 변호사 또 있었고 김병량이 최초로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이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겠느냐.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거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실제 최철호를 취하고 이재명이만 죽어먹으면 이재명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협의가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게 다 예행 연습할 때 들은 걸 해줘. 이겁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병량의 선거 캠프 내에서는 KBS를 물고 늘어지 봤자 우리한테 좋지 않고 이재명을 확실하게 주범 몰아서 구속하게 해야 이래야면 캠프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요.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것도 이재명이가 그런 분위기 있었다고 해달라는. 실제 김진성 씨는 그때 캠프에 없었어. 김병량 측의 캠프에 다른 데 나가 있었다고. 이미 수행비서 그만두고 그런 김병량이 하고 아무런 모르는데 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주범을 하기 위한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게 노잖아. 김병량이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나? 예.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최철호에 대해서 고소 취하가 안 돼 있잖아. 최철호가 처벌받았잖아요. 처음에 2심에서 더 많이 받았잖아. 이게 고소 취하면 그렇게 처벌 안 받았죠. 취한 적이 없어요. 취한 적이. 근데 취하했나? 예. 이라고요. 그 다음에 당시 김병량이 KBS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정인에게 했느냐? 예.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이재명이가 4번에 걸쳐 부탁한 거, 이걸 그 변호사가 다시 녹취 확인해서 이렇게 물을게, 얘라 해라. 다 미리 보내주고, 그 질문한 대로 물으니까 전부 예.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그럼 이게 김진성 씨는 위증이 맞잖아. 그래서 자백하는 거요. 그럼 이게 징역 10개월 구형됐잖아. 10개월. 징역 10개월. 이재명이 3년이고. 근데 뭘 실패한 교사라는 건 뭐냐? 제가 저번에 법조문까지 했잖아요. 이거 방송에 엉터리들이 많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왜 실패한 교사를 하느냐? 여기 아주 음모가 있어요. 요 이재명이도 변호사니까. 뭐냐면 이게 실패한 교사는 뭐냐? 이재명이가 위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김진성 씨가 거절하거나, 아니면 이게 김진성 씨가 해주겠다고, 위정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법정 가서는 안 해줘. 이게 실패한 거야. 이런 경우는 처벌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실패한 교사는 무죄야. 왜? 제가 법조문 이야기했죠. 실패한 교사는 예비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교사했는데 실패해서, 그럼 이게 살인 예비로 처벌한다고. 근데 위정 예비죄는 없잖아. 위정은 예비 업무는 처벌 안 해. 이게 아주 복잡한 법리가 있단 말이야.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준법률, 다 만주 변호사는 되잖아요. 서정TV 오래 본 사람들 법에 쏙쏙히 들어온다는데, 우리 형법에 교사를 했는데 상대가 성락을 안 하거나 성락해놨고도 실행 안 하면 이게 실패한 교사야. 실패한 교사는 예비 업무로 처벌하는데 위정은 예비 업무죄가 없어. 예비 업무는 뭐 방화 예비 업무, 살인 예비 업무, 강도 예비 업무처럼 중한 범죄만 있단 말이에요. 중한 범죄만.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이 맞아. 실패한 위정교사면 처벌 안 하는 거 맞아. 근데 이걸 가지고 어때 박상수 변호사가 변호사인데, 이 박상수 변호사가 저하고 채널에 갔는데 이 도박에서 돈을 날리면 실패한 도박이면 처벌 안 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들고,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 도박에 돈 걸었다고 처벌하는 거, 이건 비유가 아니야. 실패한 그거에. 또 이게 제가 어떤 멜콩TV 봤더니 어떤 변호사가, 아니 교사만 하면 되지, 실패해도 안 해도 교사만 하면 범죄 아니냐? 그것도 아니야. 교사만 하면 범죄가 아니고 성공해야 처벌하고 실패하면 예비업무라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변호사나 사람이 오래되면 뭐 잊어볼 수 있지만, 저는 형법책을 제가 10몇 권 쓰고 또 강의를 했잖아요. 딱 들어보면 이재명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말은, 내가 이게 교사 안 했는데, 위정교사 안 했는데 100번 양보해서 위정교사 했다 하더라도 김진성 씨가 위정을 안 했지 않냐? 내가 부탁한 대로 안 했지 않냐? 그러니까 오히려 김진성도 무죄고 나도 무죄라는 거야. 황당하죠. 김진성 씨도 무죄라는 거야. 위정 아니라는 거야. 그 말 안 했다고. 그게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지. 제가 조서를 다 보니까 김진성 씨가 위정한 게 맞아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이제 박균택이도 나오고 그래. 김진성 씨도 위정 아닌데 자꾸 위정이라고 자백한다고. 왜? 다른 범죄가 있으니까 그거 덮으려고. 근데 그 새빨 거짓말입니다. 김진성 씨가 다른 범죄가 어디 있어? 백현도 김인섭이한테 10원도 못 받고 사기당했는데 다른 범죄가 없어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위정을 했다가 왜 지금은 자백하고 있느냐? 바로 이게 답이 나오잖아. 일단은 이게 확실하게 증거가 놓아버렸잖아. 녹취록이. 확실한 증거 놓으니까 이게 자백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야. 왜? 처음에는 부인했다니까. 근데 딱 녹취록을 내미니까 자백하더라고. 확실한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요, 계속 이재명에 대한 좀 섭섭함이 많은 것 같아. 기록을 보니까. 왜? 이재명이가 또 이게 저거 유동규처럼 내 저거 척건 아니야? 이 똑같아. 아, 저거 김진성이 내하고 이게 애와 정이, 미움과 정오가 교차하는 사이야? 이러면서 이게 거의 무시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 원래는요, 김진성 씨가 이재명이를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주려고 뭐 녹취록 넣어도 잡아뗄 수는 있겠지. 근데 도와주려고 그때 뭐 문자를 대선절 때 형님, 지사님 힘내십시오 이러면서 이게 막, 그러니까 이재명이 고맙다 이런 식으로 친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이게 수사 들어가니까, 야, 니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인데? 니 저게 수행비산이야. 니 내하고 이게 뭐 애정이 교차하는 관계 아니냐? 뭐 크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김진성 씨가 이게 인간적인 배신감 많이 느끼죠. 이재명이한테.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게 이재명 같은 범죄자 본질을 봤잖아. 이런 거는 이게 처벌하든가 퇴출시키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보면 김진성 씨가 처음에 그 위정을 들어주게 된 거는 일단 이제 그 이재명이가 계속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을의 입장이니까 부담감 여기에 컸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상당히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살려줘야 되겠다. 척언함. 내가 이게 위정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이제 동정심, 척언감. 그 다음에 부담감 반. 이런 이제 복합적으로 위정을 한 것 같아요. 기록상으로 그래. 근데 나중에 지금은 진실을 다 밝히고 이재명하고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 그는 왜 갑자기 자백을 했냐. 이게 이재명 측은 김준성이 너 다른 약점이 있으니까 검사한테 협박당하지. 이런 게 꼭 하는 짓이 이래. 저 이재명 새로운 짓이야. 무슨 이게 김진성 씨가 잘못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게 여론전을 하는 거 대국민 사기로 김진성이를 파렴치한 범으로 검찰하고 딜한 이렇게 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부인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뭐 이재명에 대한 인간적인 섭섭함, 배신감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백현동 김인섭하고도 정산도 못하고 하도 못 받고 깨져버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리 지킬 이유는 없는 거고요. 이재명이 먼저 버렸으니까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같은 자는 이제 유동규처럼 척결해야지 나라가 좀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일관되게 처벌을 각오하더라도 자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김진성 씨가 상당히 의인이다. 제가 처음부터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됐죠. 이게 우연을 거듭해서 이거는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불안한 거예요. 이걸로 이재명 날아가면 이거는 운명을 생각하고 정치 접어야 돼요. 교도소 가야 돼요. 야, 그 녹음 있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제가 취재로 알았는데 녹음이 4개가 돼 있잖아요. 김진성이하고 이재명이가 4개인데요. 1개 정도가 녹음을 하려고 눌렀대. 1개가. 그런데 왜? 그럼 지사님 지시를 잘 따르야 되니까 녹음해놔 또 들어보고 옛날에 박근혜 때 정호성처럼 1개는 녹음했는데 나머지 3개는 자기 녹음한 사람이 아닌가 봐. 기록에 보면. 근데 녹음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볼륨을 올리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볼륨을 올리려다가 잘못 눌러가 녹음이 된 거야. 이게 역사의 기적 아닙니까? 이게 역사의 기적 아닙니까? 이래가 4개가 녹음된 것 때문에 이재명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게 실형 놓으면 이제 끝나는 거죠, 뭐. 야, 참 이게 저도 그 기록이나 그걸 취재로 듣고 저는 4개를 다 자동 녹음대가 보관된 그것도 기적인데 그것도 기적이지. 몇 년 된 게. 근데 하나만 의도적 녹음하고 나머지는 볼륨을 올리다 잘못 눌러가 자동 녹음이 돼버렸다. 이러면 이게 이재명 이제 이러면 끝내야지. 이러면 이게 운명을 생각하고 이제 접어야지. 아마 이게 저는 25일 날 상당한 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무리 김동연이가 뭐 좌파고 우파고 떠나서 이미 한성진이 이미 첫 단추를 딱 껴놔버리면 그 다음은 이게 두 번째 단추끼리 끼야지. 첫 단추 꼈는데 다시 벌금으로 돌아갈 거야? 구형이 더 높은데? 그런 게 말이 안 되죠. 앞으로 아마 좋은 결과가 25일 날 선고되면 잔치국수를 2개를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잔치국수 그때 하나 올리고 한 60만 가까이 엄청난 분이 봐주셨는데 25일 날 다시 잔치국수 2그릇을 비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